자, 영상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58번 문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58번 문제 보시면 요거죠.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 볼 건데 n번째 항을 구하면 되는 거죠. 일반항. 그럼 자, 첫 번째 항이 지금 1, 두 번째가 4분의 3, 세 번째가 9분의 5, 네 번째가 16분의 7이거든.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올까를 먼저 고민해봐. 그 다음에 어떤 애가 올까요? 분모가 처음에는 1, 그 다음 4, 9, 16이었지. 그럼 이게 25가 올 것 같아. 25. 그럼 분자는요? 처음에 1, 그 다음 3, 5, 7. 그럼 여긴 9가 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게 이거지. 분모는 지금 어떤 애가 오냐면 제곱수가 오고 있고, 분자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오고 있는 상황이죠. 됐죠? 그럼 n번째 항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n제곱분의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2n-1 오겠네. 끝. 됐죠? 답입니다. 그럼 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도 등비도 아닌 그냥 이런 수열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수히 많은 함수들 중에서 1차 함수야? 등차 수열. 지수 함수야? 등비 수열. 그럼 나머지 것들은 그냥 그런 수열이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해서 일반항 n번째 항을 구해봤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65번이고요. 자, 65번입니다. 자, 두 집합 A, B가 있고요. 집합 A의 원소가 누구냐라고 하면 AN인데 AN이 누구냐면 2n제곱이야. n은 자연수 가운데. 그럼 자, 집합 A의 원소가 누가 있어? 라고 하면 자연수죠. n. 1 넣으면 나오는 값 A1. 그게 원소입니다. A1이 몇이에요? 2요. 2 넣으면 4, 6, 8 이런 것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인고요. 집합 B의 원소가 누구냐면 Bn인데 Bn은 3n-1이래요. 근데 또 n은 정수라고 했죠? 그럼 정수 제일 작은 애 1 넣으면 1, 2 넣으면 4, 7, 10 이런 애들이 오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 교집합입니다. 다음 두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를 작은 거부터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그럼 자, CN이라는 수열을 우리가 나열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CN이라는 수열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교집합이죠. 누가 있어요? 4 보이죠? 4. 4가 있네요. 제일 작은 건 4. 그 다음 누가 올까요? 10이 오겠죠? 그 다음 누가 올까요? 16이 오겠네요. 됐음? 왜? 처음에 A집합은 2씩 커지고 B집합은 3씩 커지니까 둘의 공배수 6씩 커지는 값들인 거잖아. 그러면 CN의 일반항을 말해주세요. 자, 6씩 커집니다. 등차 수열이죠. 6n. 1 넣으면 4 나와야 돼. -2 해서 CN 일반항을 구해봤습니다. 해서 65번 이렇게 또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써보는 과정들이 필요했을 거고 눈으로 보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넘어갑니다. 74번입니다. 자, 74번입니다. 자, 체크 한번 해주셔야 돼요. 무슨 수열이냐면 등차 수열이야. 자, 등차 수열이 있는데 첫 번째, 여섯 번째 항을 곱한 게 0이고요. 두 번째, 다섯 번째 항을 곱한 게 36이야. 세 번째, 네 번째 곱한 값 누군데? 라는 질문이야. 자, 등차 수열이니까 우리가 얘를 조금 정리해 볼게. 일단 첫 번째 항 자체를 우리가 A라고 하겠습니다. A. 그 다음 공차를 D라고 설정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첫 번째 항이 뭐야? 그냥 A라고 할게. 여섯 번째 항이 누구냐면 첫째 항에다 공차 5개 더하네 라고 쓰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항이 누구야? 첫째 항 더하기 공차 1개. 다섯 번째 항은요. 첫째 항에다 공차를 4개 더한 값이겠지. 그럼 이것들을 우리 문제에서 준 식에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A
a 플러스 5d가 0인 거고요. a 플러스 d, a 플러스 4d를 곱한 값은 36이었던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 요 두 번째 요식을 전개하잖아. a제곱 나와요. 5da가 나와요. 4d 제곱이 나와요. 그게 36이라는 거. 됐죠? 전개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줄 여기 전개하면 뭐가 돼? a제곱 플러스 5da죠? 아, 얘가 0이라는 거구나. 그럼 다시 4d제곱이 36. 그럼 d제곱이 누구다? 9. 됐죠? 그럼 d는 누굽니까? 모르겠어요. 뿔마 3이겠죠. 플러스 3인지 마 3인지 나도 모르겠고. 됐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d가 플러스 3인지 마이너스 3인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확실한 건 이거야.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 둘이 곱한 값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세 번째 항이라는 건 첫째 항 더하기 공차가 2개. 네 번째 항이라는 건 첫째 항 더하기 공차가 3개.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처럼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해줘 라고 하면 a 플러스 2d하고 a 플러스 3d를 곱한 값 말해주면 되는 거죠. 전개해 보시면요. a제곱 플러스 5da 플러스 6d제곱이 나오고요. 이때 우리는 얘 누군지 알았죠? 몇이었어요? 0이었죠? 그럼 0이었고 d제곱이 9였으니까요. 9, 6에 54 해서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서 굳이 첫 번째 항을 내가 찾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유 그럴 필요는 딱히 없었네요. 그래서 딱히 필요 없이 문제 풀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편하게 잘 따라오시고 풀어주세요. 자, 문제 77번 보시면 11번째 항과 51번째 항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입니다. 등차. 그러면 등차 수열이구나. 51번째 항에서 11번째 항을 빼면 몇 나오게? 공차 40개 나오죠. 됐죠? 11부터 51까지 40칸 떨어졌으니까 서로 뺀값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죠. 그럼 둘이 뺀값을 물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아니구나. 미안. 166에서 마이너스 114를 뺀값이라고 했으니까요. 더하면 되는 거죠. 280이 되겠네요. 그러면 D는 몇이었다? 나 거꾸로 뺀 거 맞지? 거꾸로 뺐지? 에이씨. 쏘리. 거꾸로 뺐어요. 마이너스 144에서 166을 뺀 값이죠. 마이너스 28이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D가 몇이었어요? 마이너스 7. 끝났습니다.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7인 거 네가 알면 일반항 세울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세웁니까? 다음 수열의 일반항은요. 마이너스 7n 1차식이죠. 대신 11 넣으면 n자리에 11 넣으면 166이 나와야 돼. 됐음? 그럼 다시 11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7이죠. 여기에다가 누구를 더하면 166이 나올까 찾는 거죠. 그럼 넘어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누군데요? 77 더한 값이네. 243. 됐죠? 해서 일반항은 마이너스 7n 플러스 243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 자, 문제는 양수인 항이 몇 개나 있니? 라고 했거든. 그럼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우리가 쭉 관찰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0보다 큰 건 n에다 누구 넣었을 때까지일까? 이거 관찰하면 되겠죠. 그럼 다시 넘어갑니다. 7n이 243보다 작을 때 n은요 7 나누죠. 7, 3은 21, 33입니다. 7, 4, 28 점 얼마겠죠? 그럼 n자리에 누구? 1부터 34 넣었을 때까지는 양수인 거네. 몇 개? 34개.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00.
아, 내가 이거를 왜 또 144라고 잘못 썼지? 114죠? 114. 네. 아까 수정하면서 내가 잘못 쓴 것 같아요. 네. 114였습니다. 미안합니다. 144는 12의 제곱수죠. 그래서 내가 좀 헷갈렸나 봅니다. 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4개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접근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입니다. 마지막 문제죠. 여기 83번입니다. 자, 4개 내각의 크기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사각형이 있습니다. 가장 큰 각의 크기는 크기의 2배가 나머지 3각의 크기의 합과 같습니다 라고 했죠. 자, 그럼 사각형이 있는데 이 사각형의 4각을 우리가 다 말해야 될 거야. 어떻게 말할래요? 라고 했을 때 가장 최악, 첫 번째 A, 두 번째 B, 세 번째 C, 네 번째 D, 완전 최악. 문제를 풀 의지가 없음. 그럼 그 다음 첫 번째 A, 두 번째는 A 플러스 D, 세 번째 A 플러스 2D, 네 번째 A 플러스 3D.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지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야. 됐죠? 얘는 당연히 풀 수는 있어. 근데 이쁜 표현은 아닐 거야. 그럼 이쁜 표현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거죠. A 빼기 3D, A 빼기 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4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라고 하면 기본적인 세팅은 이렇게 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의해 주셔야 돼. 얘는 공차가 몇이야? 2D인 등차 수열이야. 됐죠? 요거만 내가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갈게요. 가장 큰 각. 그럼 공차를 양수라고 해서 얘를 가장 크다고 하자. 얘는 나머지 3개를 다 더한 값의 합과 같대요. 됐죠? 그럼 다시 A 플러스 3D는 나머지 3개를 다 더해 3A 빼기 3D와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겠죠? A가 오른쪽으로 뿅 넘어가면 2A요. 3D가 뿅 넘어가면 6D요. 그래서 지금부터 A를 3D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찾아가셔야 돼요. 왜요? 아, 2배가. 아, 2배를 또 안 했어. 미안합니다. 2배를 안 했구만. 참. 아유, 늙음 죽어야지 뭐 이 새끼 이거. 자, 요거의 2배죠. 네. 아, 미안합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2A 플러스 6D가 3A 마이너스 3D와 같아요. 넘어갑니다. A는요 9D랑 같은 거죠. 됐죠?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관계식이 하나밖에 없거든? 너 이걸로 답 말해야 돼. 말할 수 있어요. 왜? 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내 각의 크기를 다 더하면 몇 나온다? 360도. 그럼 4개를 다 더합시다. 4A가 360도. 그럼 A는요 90이 되겠네요. 됐죠? 그럼 A가 90이니까 D는 몇이었다? 10이었다.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공차를 말해주세요. 10 아닙니다. 공차 뭐라고 했어 우리? 2D로 표현했어. 맞아? 그럼 답은 몇인 거야? 20인 거예요. 공차가 D잖아요. 아니, 그거는 네가 그렇게 설정했을 땐 거고. 됐죠? 설정을 했을 때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은 이 D를 공차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차 물어본 거 잘 대답해 주셔야 돼요. 자, 84번 문제 보시면 다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보는 과정. 합을 구해봅니다. 자, 등차 수열 합 구하는 공식.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요. 등차 수열이에요. 2분의 항개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됐죠? 이때 마지막 항은 몇 번째 항이야? n번째 항인 거죠? 맞아? 그럼 n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n-1개를 더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이렇게도 말하죠. 2분의 n 2a 플러스 n-1d라고도 표현합니다. 됐죠? a가 2개고 n 빼기 1d 더한 거니까.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 2분의 한개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거 뭐 가우스의 1화 같은 거 한번 얘기해 드렸죠. 네, 이런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얘 공차 몇입니까? 야, 안 봐 이씨. 공차 몇입니까? 2. 공차가 2입니다. 그럼 공차가 2인 거 아니까 우리 n번째 항 일반항 말할 수 있죠. 2n 플러스 1. 끝났죠? 그럼 이때 두 번째 41은 몇 번째 항입니까? 2n 플러스 1이 40이 나오고 싶어. n이 몇일 때? 41이 나오고 싶어. n이 몇이면 돼요? 20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네가 궁금한 건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필요한 거죠? 2분의 항이 몇 개? 20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44입니다. 그래서 결론 440 답이네요. 끝. 2분의 한개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해주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요. 154페이지입니다. 8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8번 보세요. 잘 따라오시고 놓치는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십시오. 자, 88번. 등차 수열에서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을 잘 보셔야 돼.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한 그 합이 음수가 되니? 라고 물어봤어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건 몇 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니? 라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이 수열을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공차 몇입니까? 마이너스 4네요.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은요. 마이너스 4n. 참고로 1 넣으면 21 나와야 되죠. 뒤에 누구 붙여? 25 붙이면 되겠죠. 등차 수열 일반항. 그럼 이때 다음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은요. 2분의 한개수는 n개. 첫째 항 21 더하기 마지막 n번째 항 마이너스 4n 플러스 25 해주시면 되겠네. 그럼 정리해 볼게요. 2분의 n 마이너스 4n 플러스 46이 나왔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게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을 그냥 표현해 본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이야기가 나옵니다.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관찰했어. 뿅. 여기 n자리에 1 넣으면 첫 번째 항, 2 넣으면 첫 번째, 두 번째 더항값, 3 넣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더항값, 10 넣으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항값들이 나오겠지. 맞아? 그럼 이 식에서의 변수가 지금 누구야? n이죠? 맞아? n에 대한 몇 차식? 몇 차식? 2차식. 됐음? 다시 n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그래서 SN을 관찰했는데 그게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어떤 형태냐? SN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라면 얘는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의미합니다. 상수항 있어 없어? 없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여기서 하나 더. 그럼 내가 이거 정리 한번 이쁘게 해봐야지. 자, 전개하고 전개해서 분자 정리하면 2분의 마이너스 4n 제곱 플러스 46n이 되겠죠? 2분의 1까지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23n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나왔네요. 맞아. 얘 등차 수열에서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인 거야. 그럼 두 번째. 그때 내 눈엔 항이 두 개 보일 거라고. 2차 항, 1차 항. 여기서 2차 항 앞에 있는 개수를 보세요. 2차 항의 개수가 뭡니까? 지금 몇이에요? 마이너스 2죠? 맞아? 마이너스 2지. 이 등차 수열 공차가 몇이었니? 마이너스 4였죠. 맞아?
SN을 관찰했을 때 이 이차항의 개수가 의미하는 건 공차의 절반입니다. 됐음? 공차의 절반입니다. 공차의 2분의 1이야 이런 표현 안 써. 공차의 절반이라고 표현을 써. 그래 안 헷갈려? 그래서 다시 이차항 앞에 있는 이 개수는 공차의 절반을 의미해.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딱 보고서 공차가 누군지 궁금하지? 이렇게 하시면 돼. 요 개수에다가 여기 숫자 2 보이지? 맞아? 2차니까 여기에 2를 곱해. 그럼 공차야. 다시 여기에 2를 곱해. 그럼 공차야. 됐음? 다시요. SN을 관찰했는데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표현됐다. 등차 수열에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야. 이때 2차항 앞에 있는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야. 그래서 공차가 궁금하면 개수랑 여기 있는 2를 곱해서 말하면 그게 등차 수열의 공차가 됩니다. 됐음? 그럼 또 여기서 이런 얘기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나왔어. 그 등차 수열이라며. 그럼 상수항이 있는 2차식 나오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사실 걔도 등차는 맞아요. 대신 걔는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올 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해서 요거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SN을 관찰했는데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표현되면 얘는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의미하고요. 2차항 앞에 있는 개수는 공차의 절반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랬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 겨울에 됐던 거잖아요. 다시 정리 좀 해주세요. 머리 자르는데 오래 걸렸나 봐요? 아, 펌도 했어요? 아, 눌러야 됐어요? 그냥 밀면 되지 뭘 눌러.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SN 표현입니다. 자, 그럼 문제는 여러분들이 뭘 구하는 거냐면 이거죠.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23n이 음수니까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 n값 찾으면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럼 다시 부호 바꿀게요. 2n제곱 마이너스 23n이 0보다 클 때 찾으면 되는 거죠. 자, n 앞으로 묶어요. 2n-23이 0보다 클 때.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 2차 함수. n자리에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0이랑요 2분의 23입니다. 참고로 2분의 23은요 11.5죠. 됐지? 자, 0보다 작을 때 됐죠? 그럼 이때 n범위는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은 수 또는 11.5보다 큰 수 넣으면 되는 거죠? 받아들입니까? 그럼 누구야? n이 몇일 때? 12일 때. 그때 처음으로 문제에서 말한 부등식을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째 항까지? 12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 가장 처음으로 음수가 나올 때다 라고 해결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괜찮아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닝닝닝닝닝. 자, 90번 보겠습니다. 90번 문제를 보시면 어떤 수열이요? 등차 수열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더한 값 20,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더한 값 68. 첫 번째하고 공차의 곱을 구해주세요 나왔죠. 자, 참고로 90번 문제는 별표 한 번만 쳐줄래요? 90번에서 별표 한 번만 쳐주세요. 왜냐면 되게 재밌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내가 보는 건 등차 수열일 때입니다. 자, 봐봐. 문제에서 지금 두 개 써 있거든.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 20이라는 게 하나 써 있고, 그 다음 다섯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 68이라는 거 써 있고, 지금 두 개 써 있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그쵸? 자, 봐봐. 등차니까 내가 이거를 풀어서 한번 표현해 볼게. A 첫 번째 항, A 플러스 D 두 번째 항, A 플러스 2D 세 번째 항, A 플러스 3D 네 번째 항. 그게 20이야. 그 다음 자, 다섯 번째 항은요 A 플러스 4D죠. 여섯 번째 A 플러스 5D죠. A 플러스 6D가 일곱 번째, A 플러스 7D가 여덟 번째. 그게 68입니다. 됐죠?
자, 그럼 내가 밑에다 만들게. 하나 만들어 볼게. 밑에 있는 문제 풀 때도 필요해서 그래요. 9번째 항, 10번째 항, 11번째 항, 12번째 항 더한 값은 몇일까? 라고 물어보면 자, 9번째 항은 a 플러스 8d, 10번째는 a 플러스 9d, a 플러스 10d, a 플러스 11d가 되죠. 이게 몇인지 물어본 상황이야. 봤을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 자, 그럼 봐봐. 어떤 일이 벌어진지 봐봐. 위에 있는 식이랑 이 가운데 있는 식을 비교해 보잖아. 봐봐. 처음엔 a가 있었는데 거기에 4d를 더한 거다. a 플러스 d가 있는데 거기에 또 4d를 더한 거다. a 플러스 2d였는데 또 4d를 더한 거다. a 플러스 3d에서 또 4d를 더한 게 밑에 있는 4개다. 맞아? 그럼 봐봐. 4d를 몇 번 더했어? 4번 더한 거다. 맞니? 16d가 더해진 거지. 맞아? 그럼 봐. 처음에 썼던 거에서 두 번째로 넘어올 때 어떻게 된 거냐면 결과적으로 16d를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16d인 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또 봐봐. 여기 a 플러스 4d였는데 a 플러스 8d가 됐지. 얼마 더했어? 4d 더했지. 얘도 4d 더했지. 얘도 4d 더했지. 얘도 4d 더한 거 맞지? 그럼 봐봐. 위에 있는 이 4개에다가 4d를 4개. 다시 말하면 16d를 더해주면 얘가 나오는 거다. 맞아? 다시 여기다가 또 16d를 더해주면 얘가 나오는 거다. 16d가 중요한 건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같은 수를 더해서 계속 20에서 68에서 네모까지 온다고. 됐음? 그럼 결과적으로 이 세 개의 숫자는 어떤 수열? 등차 수열. 그럼 얼마 더했어? 48. 그럼 얼마 더하면 돼? 48. 그래서 이 4개 더한 값 말할 수 있어. 됐음? 애초에 이 수열 자체가 등차 수열이었으면 지금처럼 연속하는 수들을 쭉 쓴 다음 같은 개수로 잘라서 자, 요 4개 더한 값, 그 다음 4개 더한 값, 그 다음 4개 더한 값을 한번 말해볼까? 라고 하면 얘네도 등차 수열을 이루어. 근데 같은 얘기, 얘네가 만약 등비 수열이었잖아. 그럼 요 4개씩 더한 값도 등비 수열을 이룰 거야. 요건 또 뒤에서 보여드릴게. 됐음? 그래서 자, 처음부터 뭐 처음은 필요 없어요. 수열을 쭉 여러분들이 관찰했을 때 특정 개수씩 끊어서 같은 개수씩 끊어서 더한 값들을 쭉 관찰하시면 얘네도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그거 어렵지 않아요. 지금처럼 눈으로 다 보여. 그래서 결론 9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를 싹 다 더하면 몇 나온다? 116이 나온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 자,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밑에 있는 91번, 92번 같은 문제를 풀 때 얘를 적용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적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빠른 풀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자, 계속 갑니다. 어쨌든 우리한테 궁금한 건 이거였잖아. 첫째 항과 공차의 곱이 궁금했거든. 그럼 첫째 항과 공차의 곱이 궁금했어. 여기 16D가 몇이라는 걸 알았죠? 48이라는 거 알았죠? 그럼 D는 몇이었다? 3이었다. 됐음?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었음. 그럼 공차가 3인 거 갖고 뭐 할 건데요? 그냥 이런 데 대입해버리면 되죠. 다 더해주시면 4A. 됐죠? D는 몇 개 있어? 6개 있죠? 6, 3, 18. 그게 20. 그럼 4A는 2. A는 몇이었다? 2분의 1이었다. 그래서 둘이 곱한 값 2분의 3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음. 받아들일까요? 자, 또 정리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 정리 먼저 한번.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 첫 번째 조건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 S4를 아는 거죠.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지. 맞아? 2분의 항이 몇 개? 4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네 번째 항까지. 그게 몇이다? 20이다. 이렇게 아는 거야. 괜찮죠? 자, 두 번째. 너 S8 알 수 있어요? S8.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이지. 그러면 뭐 해야 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20.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더한 게 68인 거잖아. 그럼 S10, S8은 2분의 항이 8개. 첫째 항 더하기 여덟 번째 항. 이 값이 몇이다? 88이다. 됐죠? 두 가지 또 아는 거야. 합구하는 공식으로. 그러면 자 여기 이 약분 때려주시면 첫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은 10이겠죠. 자 여기 이 약분 4약분 때려주시면 첫째 항 더하기 여덟 번째 항은 22겠죠. 맞아요? 그럼 자 밑에서 위로 뺍니다. 밑에서 위로 뺄게요. 그러면 AA1 없어지죠. 그럼 여덟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을 뺀 값은 몇이다? 12다. 됐음?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여덟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 빼면 뭐 남아? 공차 4개 남죠? 됐음? 그래서 D가 몇이었다? 3이었다라는 걸 알 수도 있겠네. 받아들여? 아까랑 똑같죠? 그럼 선생님 공차가 3인 거 알면 첫째 항 어떻게 구해요? 이런 데다 넣으시면 되죠. 첫째 항에다가 네 번째 항이니까 첫째 항이 공차 몇 개? 3개 더한 값이 10이겠구나. 그래서 2A가 1인가 보네. A는 몇이었다? 2분의 1이었다. 해서 둘이 곱한 값 2분의 3.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래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면 돼. 대신 두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으로 그냥 지금처럼 관찰하셔도 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네. 끊어서 같은 개수로 더한 값들도 결과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개념을 갖고 문제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91번, 92번 꼭 숙제 때 잘 풀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155번 문제 보겠습니다. 93번입니다. 넘어가요. 자, 93번 문제 보시면 첫 번째 항이 100이고 공차가 마3인 등차 수열이 있어요.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의 뭘 구해라? 최대값을 구해라. 자, 여러분들 이 문제 잘 보셔야 되는 게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될까라고 했거든. 자, 이거 수열 한번 내가 써볼게. 첫 번째 항이 100이래. 공차가 마3이니까 그 다음에는 97이 올 거야. 그 다음에는 94가 올 거야. 그 다음에 91이 올 거야. 해서 쭉 쓰겠지. 맞아? 이때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SN이라는 건 이 뜻이죠. S1은 첫 번째 항. S2는 첫 번째, 두 번째 더한 값. S3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더한 값. 맞아? 이렇게 해서 쭉 더한 값들을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S1보다 S2가 더 큽니다. 왜? S1은 100이 혼자지만 S2는 둘이 더한 거잖아. S3은 3개 더한 거잖아. S4는 4개 더한 거잖아. 그럼 계속 커지는 거 아니야? 아니죠. 관찰해 보셔야 돼. 내가 지금 나열하고 있는 이 수열의 공차는 음수잖아. 맞아? 그럼 쓰다 보면 마지막으로 양수가 나올 때가 있을 거고 그 뒤에는 음수가 계속 나오는 경우들이 발생되겠지. 맞아? 그럼 어디까지 더한 게 가장 큰 값 나와? 마지막 양수까지 더한 게 SN의 가장 큰 값일 거야. 왜? 이 뒤에 있는 숫자들을 더하기 시작하면 전체 더한 값은 줄어들기 시작할 거거든. 납득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SN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말은 마지막 양수까지 더한 값. 얘를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일까요? 그러면 자 첫째 항이 누구고 공차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표현해 보겠습니다. 일반항은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103이 되겠죠. 1 넣으면 100 나와야 되니까요. 자 두 번째 마지막 양수, 이 마지막 양수가 몇 번째 항일까? 얘가 0보다 큰 건 n에 누구 넣었을 때까지일까?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3n이 103보다 작을 때. 그럼 n은요. 3, 3은 9, 4, 3, 12점 얼마. 됐죠? 그럼 몇 번째 항? 34번째 항.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 첫 번째 항부터 34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항개수 34개. 첫 번째 항 더하기 자 34번째 항이죠. n자리에 34, 34를 넣어봅니다. 그럼 몇 나와요? 1. 마이너스 102가 되니까 1이겠네요. 뿅. 여기까지. 그래서 결론 약분해 주시면 101에다가 17을 곱한 값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몇입니까? 1717 해서 최대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표현일 거야, 연호야. 그치? 연호야 맞아요? 괜찮아요?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이 A,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SN이고요. 자, SN 보세요. 몇 차식으로 표현됐죠? 상수항이 없는, 이게 중요해. 상수항이 있니 없니가 나중에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꼭 말해줘.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표현됐죠? 얘는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일 거야. 이때 2차 앞에 있는 개수 몇이죠? 1이요. 1이죠. 그럼 이걸 보면서 바로 말해야 돼. 공차가 몇이다? 2다. 2다. 됐죠? 2차 앞에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 와요. 그래서 여기 숫자 2가 보이잖아. 요거를 개수에다 곱해버리면 그게 공차야. 이거 나중에 미분 같은 느낌으로 막 해요. 아, 들어봐서 알잖아요. 공차 앞에 개수가 2차 앞에 개수가 공차의 2배예요? 절반이라고. 절반. 1이 써져 있지. 그럼 2구나 공차가. 그래. 네. 헷갈리면 뭐 해줘? 앞에 봐. 얘를 앞에 있는 개수한테 곱해. 이거 그거 했던 건데? 개수한테 곱해. 그럼 2지? 네. 약간 느낌이 미분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럼 했던 거 계속 나와. 자, 공차가 2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해 볼게요. 야, S1 몇이야? 6이죠? 네. 이게 뭔데? 첫 번째 항이잖아. 맞아? 끝났네. 8입니다. 답. 됐어요? 자, 그럼 문제는 밑에 있는 97번입니다. 자, 97번입니다.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97번입니다. 자, 97번입니다.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7번을 봤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면 요거죠. 초록색이야. 바탕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관찰했는데 자, 2차인 건 맞아. 근데 누가 있어? 상수가 있음. 됐음? 상수가 있음. 자, 일단 원리를 정확하게 표현해 드리고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봐. 일단 기본적으로 SN이 주어졌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고 해야 되는 거 SN과 AN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내년에 미적분 공부하시는 분들은 SN과 AN이라고 말하면 좀 힘들어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과 n번째 항의 관계입니다. 이거 말로 다 풀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냥 SN과 AN이라고만 놓게. 자, 들어봐. 우리는 SN에서 Sn-1을 빼주면 n번째 항만 남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네. 그리고 이때 n은 2보다 큰 수만 넣어야 해. 2 이상의 숫자들만 대입해야 해. 왜? n자리에 1이 오면 S0이라는 값은 정의되지 않거든. 그래서 꼭 첫 번째 항이 누군지 궁금하다면 S1 값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셔야 해. 됐습니까? 이게 기본이야. 외우고 계셔야 돼. 자, 그러면 여기 SN이 주어졌습니다. n제곱 빼기 2n 플러스 3이죠. 그 다음 Sn-1을 내가 써볼게요. n 대신에 n-1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이 둘이 빼면 뭐가 나온다? n번째 항이 나온다. 그럼 뺍니다. n번째 항이죠. 자, 뺄 때 요 두 번째씩 정리 한번 필요하네요. 정리할게. 전개하면 n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4n이죠. 그 다음 제곱하면 1, 플러스 2에다가 3이네요. 됐습니까? 6입니다.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나오는 값 2n-3. 참고로 얘는 n이 언제? 2 이상일 때. 됐죠? 그래서 우린 첫 번째 항을 따로 말해줘야 돼. 어떤 값? S1 값. 여기 n자리에 1는 값 몇이에요?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검증 과정. 여기 n자리에 1 넣어봐. 몇 나와? 얘 안 나왔지?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렇게 쓰는 게 답이에요.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을 갖는 수열입니다. 됐죠?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을 갖는 수열입니다. 첫 번째 항부터가 아니라 얘는 두 번째 항부터라는 거야. 됐음?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그래. 여러분들이 SN을 관찰했는데 얘가 2차식인 건 맞아. 2차식인 건 맞는데 상수항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2차식이 있는 상수항이면 얘는 뭡니까? 라고 하면 결론은 이거야.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이거 잘 안 나온다.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첫 번째 항은 따로 써야 돼. 지금처럼. 됐지? 그럼 봐. 이걸 어떻게 빨리 계산해 볼까? 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 푸는 방법 첫 번째. SN을 씁니다. 대신 상수항 제외하고 쓰세요. SN을 일단 써. 대신 상수항을 빼고 써. 자, 봐봐. 여기 SN 나왔지. 상수항을 빼고 쓸게. 그럼 이렇게 된다. SN은 n제곱 마이너스 2n. 됐죠? 그럼 자,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야. 그럼 얘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 합이라며. 맞아? 그럼 얘 공차 몇인 건데? 2. 그 다음 첫 번째 항, 우리가 초항이라고도 불러요. 첫 번째 항 몇인 건데? 마이너스 1인 거지. 맞아? 그럼 일단 상수 제외하고 쓴 다음에 일반항을 구해. 2n.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뒤에 누구 붙여? 마산 붙이면 되지? 요렇게 쓰세요. 됐음? 그리고 n은 2 이상 붙이시면 됩니다. 하고 마지막. 선생님 첫 번째 항 어떻게 말해요? S1 값. S1 값 말해주시면 돼. 몇인데? 요렇게. 그럼 됐죠? 답. 됐음?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상수항이 있는 2차식도 일반항을 바로바로 밀어내서 풀어볼 수 있음. 끝. 됐어요?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 친구의 결론. 10번째 항 누굽니까? 라고 하면 n자리에 10 넣죠. 위에다 넣으면 되겠네요. 17. 첫 번째 항은 2죠. 그래서 더한 값 몇이다? 19입니다. 해서 마무리가 돼. 됐을까요? 자,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문제들 계속 보겠습니다. 자, 100번 문제를 보시면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이 주어졌는데 얘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얘기해야 되죠. SN입니다. 몇 차식이에요? 2차식.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야. 그럼 얘는 뭐야? 등차 수열 합이야. 첫 번째 항부터. 그럼 이 친구 공차가 몇이었을까? 4. 그럼 일반항 구해봅시다. 4n 플러스 여기엔 누가 올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문제에서는요. 10번째 항을 알려줬죠? 그럼 n자리에다 10 넣으면 40 플러스 네모가 22야. 이 말인 거네요. 그럼 결론. 네모 자리는 누가 오면 돼? 마이너스 18이 오면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럼 첫 번째 항 구해주세요. 몇입니까? 마이너스 14가 되겠습니다. 답이에요. 그래서 등차 수열 자체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쉬워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뭐 엄마 새끼야 왜? 됐죠? 너무 쉽습니다. 잘 봐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102번 문제. 자, 10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왜 어렵냐라고 하면 특히 활용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생각하고 고민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런 거지 뭘. 자, PQ가 있습니다. 수직선 위에요. 그럼 수직선 위에다가 자, 점 하나 잡을게요. 얘가 P입니다. 1이죠. Q 잡습니다. 얘가 몇이야? 9죠. 그 다음 선분 PQ를 20등분하는 20등분이에요. 20개로 쪼개는 겁니다. 자, 한 번 자르면 2개, 세 번 자르면 4개, 그 다음 또 자르면 계속 자르겠지? 이렇게 해서 그냥 20개를 자르겠대. 그런가 보다 하자고. 됐죠? 그럼 결론. 1에서 9까지 전체 몇이야? 길이 8이죠. 네. 전체 길이가 8인데 얘를 20개로 나누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게. 한 칸의 넓이는 한 칸의 길이는 몇일까? 20분의 8 되겠죠. 5분의 2가 되겠죠. 4로 나눠서. 그치? 그럼 5분의 2씩 계속 나눈 거잖아. 20등분이니까. 받아들일까요? 한 칸은 5분의 2일 겁니다. 그럼 이때 자, 이 점의 좌표를 순서대로 x1, x2, x3, x19라고 한대. 자, 봐봐. 그럼 x1이 누구냐면 1에서 5분의 1을 더한 애가 x1일 거야. x2가 누구냐면 x1에다가 5분의 1을 더하면 x2일 거야. x3이 누구냐면 x2에다가 5분의 1을 더한 게 x3이었을 거야. 그쵸? 계속 오른쪽으로 5분의 2씩 가면 다음 좌표가 나오는 거니까. 받아들일까? 근데 너는 뭐 하라고 했어요? 이걸 다 더하라고 했죠. 맞아? 그럼 이때 여러분 봐봐. 1이 있었어. 한 칸 가서 x1, 한 칸 가면 x2. 이 간격이 서로 어때? 일정하게 떨어져 있지. 맞아?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럼 이렇게 할게. 요 안에 지금 점이 몇 개 찍혀 있냐면 19개 찍혀 있거든. 그럼 1하고 9까지 합치면 점이 몇 개인 거야? 21개인 거지. 맞아? 21개인 거죠. 그럼 이렇게 하자. 첫 번째 찍혀 있는 점 1부터 x1, x2, x19 마지막 9까지 이 21개에 있는 점의 좌표를 다 더할게. 그리고 1하고 9를 뺄게. 그럼 쟤만 남는 거잖아. 받아들여? 1, x1, x2 해서 다 더할게. x19 마지막 9까지. 됐음? 그럼 몇 개를 더하는 거예요? 21개. 무슨 수열이라고 해? 등차 수열. 2분의 항 몇 개? 21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10이죠. 됐음? 그럼 몇입니까? 105죠. 여기서 1하고 9만 빼면 답인 거잖아. 됐음? 95가 답이네요. 끝. 4번입니다. 해서 또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자, 우측에 가보시면 157페이지 쌤 꼭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몇 개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같이 정리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 꼭에 있는 108번 문제 한번 봤을 겁니다. 사실 연습 문제죠. 순서대로 등차 수열 이룬대요. A는 몇입니까? 10이요. 등차 중앙이죠. 더해서 2로 나눌까? A가 10입니다. 그럼 B는 몇이게요? 2겠죠. 더해서 2로 나눌까? 근데 A, B, C도 등차 수열 10이랑 2랑 C도 등차 수열. 그럼 C는 몇입니까?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2죠. 그쵸? 그럼 몇입니까? 마이너스 6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A, B, C를 다 더해 주세요가 됩니다. 답이에요. 6이죠. 뭐 이런 거였고. 자, 113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SN을 보면서 떠올리셔야 돼. 상수항이 없는 2차식 표현됐네. 이거 등차 수열 합이야. 공차가 몇이었다? 마이너스 2였다. 그럼 이거 일반항 구해 볼게요. 마이너스 2n으로 시작해서 뒤에다 누구를 땅 써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야. 이때 여러분들은 S1 값 말할 수 있어야 돼요. 1는 값 15죠. 얘가 누군데? 첫 번째 항이잖아. 그럼 1 넣으면 첫 번째 항 나와야 돼. 뒤에다 누구 붙여? 17 붙이면 되겠죠.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 0보다 작은 건 n에다 누구 넣었을 때까? 라는 말인 거죠.
그러면 2n이 17보다 클 때 n은요 9, 18이니까 8, 26, 8.5네요. 이렇게 n자리에 8.5 이상 넣었을 때 몇 번째 항? 9번째 항. 이게 처음으로 음수 나올 때가 되겠습니다. 끝. 자 보세요. 등 비수열 얘기합니다. 등 비수열 얘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거 등차 수열이었죠. 맞아요? 뭔데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입니다. 그럼 등 B는 첫 번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곱해서 나오는 수열이 등 비수열이야. 이때 곱해지는 그 일정한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비라고 부를 거고 얘는 우리가 R로 표현해요. 비율입니다. 이때 등비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은요.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 지수함수로 표현돼. n이 지수 자리에 있어. 됐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첫 번째 항 2, 두 번째 항 6, 세 번째는 18 이렇게 쭉 써져 있는 등비수열이 있다고 치자. 얼마 곱했어? 3 곱했죠? 얼마 곱했어? 3 곱했죠? 3 곱한 값이 그 다음에 계속 나오겠지? 이 수열의 일반항은요. 첫째 항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 됐죠? 1 넣으면 첫 번째 항만 나오겠지?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그 다음 2 넣으면 첫 번째 항에 공비 하나 곱하네. 됐죠? 3 넣으면 첫 번째 항에 공비를 2개 곱하네. 제곱이니까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비수열 공비라는 표현 그리고 n번째 항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 여기서 R은 공비가 됩니다. 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 자, 등비중항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등비수열에 있는 가운데 항에 대한 표현인 거야. 자, 볼게. 세 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할 수 있어. 이 B는 누구냐면 A에다가 R을 곱한 값이죠. 그럼 C는 누구냐면 B에다가 똑같이 R을 곱한 값입니다. 그럼 이때 이런 얘기하죠. 양변에 A 나누면 A분의 B가 R이고요. 양변에 B를 나누면 B분의 C가 R인 거죠. 둘이 같은 값이겠지. 양변에 우리는 A, B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좌변 B제곱은 AC가 돼요. 됐음? 그럼 이런 거야. 가운데 제곱은 양 끝을 곱한 값이랑 같아. 이때 양변에 루트 씌워서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B는 루트 AC와 같다. 됐음? 무슨 평균? 기하평균. 그래서 등차 중앙은 산술평균, 등비 중앙은 기하평균으로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됐죠? 등차 때 했던 얘기들을 굳이 하진 않습니다. 그 차이에 대한 얘기 정도만 보여드려요. 자, 마찬가지 등비수열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써볼게. 등비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첫 번째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하면 자, 일단 첫 번째 항, 그 다음 두 번째 항 AR, 세 번째 항 AR 제곱 해서 쭉 쓸 거예요. 마지막 n번째 항 AR의 n-1까지. 이게 SN,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등비수열 합인 겁니다. 자, 얘를 한 번 더 쓸 건데 중요한 건 그냥 더 쓰는 게 아니라 다음 수열의 공비를 한번 곱해서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R을 다 곱하는 거니까 첫 번째 항은 이렇게 되겠지. AR, 두 번째 항 AR 제곱, 세 번째 항 AR 세제곱 해서 저 끝에 있는 n번째 항은 AR의 n제곱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 둘을 빼주시면 SN에서 R 곱하기 SN을 뺀 값이죠. SN 앞으로 묶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자, 빼주시면 없어지고요. 없어지고요. 없어지고 없어질 겁니다. 그럼 남은 거는 A 빼기 AR의 n제곱만 남을 거야. 자, 참고로 여기도 마찬가지. A 공통인수 묶으면 1 빼기 R의 n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네. 자, 양변에 1 빼기 R을 나누면 SN.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분모와 분자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봅니다. 자,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하면 이 두 개의 공식을 떠올려 주시면 돼. 이때 여러분들 쓰는 용법이 좀 달라요. 얘는요, r이 1보다 작을 때 씁니다. 왜? 분모가 양수니까. 얘는요, r이 1보다 클 때 씁니다. 왜? 분모가 양수니까. 그럼 문제는 r이 1일 땐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r이 1이면 분모가 0인 거죠. 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비가 1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 항이 3이었어. 두 번째 항도 3. 세 번째 항도 3. 네 번째 항도 3. 맞아? 어차피 1을 곱하면 계속 나랑 같은 값이 나오거든. 그래서 결론. 그때는 뭐다? 그냥 첫 번째 항이 n개 있다 해서 na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이고요. 얘는 우리가 이렇게 말해. r-1분의 첫째 항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얘를 a라고 안 하고 첫째 항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덜 헷갈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라고 해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시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r-1분의 첫째 항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읽어주시면 됨. 여기서 r은 공비, a는 첫째 항, n은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죠. 항의 개수가 됩니다. 됐음? 그래서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식,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 2차식으로 표현됐죠. 등비수열은요 지수함수, 지수함수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 일반항 SN을 보면서 아 1차니까 일반항이구나, 아 SN이 2차니까 이거 등차 수열 더한 거였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었다면 등비수열도 마찬가지. 일반항을 보셨을 때 지수함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도 지수함수로 표현되면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자, 이때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수함수의 미시 공비입니다. 지수함수의 미시 공비입니다. 됐죠? 미시요, 미. n 밑에 있는 미. 그게 공비입니다. 그래서 공비가 누군지는 눈으로 보면서도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됐죠? 나머지 다른 이야기는 등차 때랑 똑같습니다. 대신 등차냐 등비냐 똥이냐 된장이냐 잘 구별해서 먹어주시면 됩니다. 네. 방금 데스크 갔다가 참외를 주셔갖고 참외를 먹고 왔어요. 맛있었습니다. 네. 역시 참외. 네. 자, 그러면 기본 문제들 161부터 164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164페이지 쪽 가서 몇 가지만 살짝 보고서 넘어갈까 합니다. 자, 164페이지고요. 여기 39번 문제가 보여요. 다음 합을 구하시오. 자, 참고로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아직 못 외웠으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외워주셔야 돼. 앞에 보시면서. 자, 봐봐. 다음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분석해 보셔야 돼. 처음에 써져 있는 숫자가 16분의 1이야. 그 다음은 8분의 1이야. 그 다음은 4분의 1이야. 그럼 그 다음은 누가 왔을까? 2분의 1일 거야. 그럼 얘는 어떤 변화를 갖고 있니라고 했을 때 계속 얼마를 곱하고 있어? 2를 곱하고 있지. 무슨 수열? 등비수열의 합인 거야. 그럼 공비가 2인 등비수열입니다. 일반항 구해 볼게요. 첫째 항은 16분의 1이었고요. 공비는 2였죠. 이렇게. 다음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표현했습니다. 첫째 항 곱하기 공비 n-1제곱. 그리고 마지막에 써있는 숫자 4는요. 자, 도대체 4가 나오려면 n자리 누구 넣어야 될까? 몇 번째 항인 걸까를 찾아봅시다. 그러면 2의 n-1제곱이 16을 곱하죠. 64가 되겠네요. 64는 2의 몇 제곱? 네? 예? 6제곱이죠. 네. 그럼 n이 몇일 때? 7일 때. 아, 얘는 몇 번째 항? 7번째 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음. 그럼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첫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합은요. R-1분의 첫째 항 R의 n제곱 한 개수죠. 마이너스 1 계산하시면 되겠네. 자, 참고로 2의 7제곱은 몇입니까? 128. 그럼 16분의 127이 답이겠네요. 해서 끝입니다. 됐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 요렇게만 써도 답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제 풀어주는 과정도 써주시는 게 좋겠고, 웬만한 2의 거듭 제곱수는 그냥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2가 아닌 3이나 5나 이런 수들이 이제 좀 크게 나오는 거듭 제곱수는 굳이 안 풀어도 돼. 그래서 이렇게 또 마무리하시면 된다는 내용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계속 갑니다. 저기 오른쪽 라인으로 가시면 45번 문제 보일 거예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SN이라고 했죠. 자, 문제에서 첫 번째 항부터 합이에요. SN을 봤습니다. 보면서 느껴야 돼. 지수함수. 맞아? 지수함수 맞아요?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었다? 등비수열이었다. 그럼 지수함수에서 자, 변수가 n이잖아. n 밑에 있는 수를 봅시다. 몇입니까? 2죠. 얘는 공비가 몇이었다? 2였다. 공비가 2인 등비수열. 하나 더. S1. 다시 말해서 첫 번째 항이 누구였습니까? 1 넣으면 되죠? 1이네요.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었습니다. 이 수열의 일반항은요. 2의 n-1제곱. 그럼 다섯 번째 항 구하라고 했죠? 2의 4제곱 말하면 되겠네. 16이 답이에요. 끝. 됐죠? 물론 여러분들은 앞에서 배웠던 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SN에서 Sn-1을 빼면 n번째 항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표현 한번 써볼게요. SN에서 2의 n제곱 빼기 1에서 Sn-1, 2의 n-1제곱 빼기 1을 빼주면 나오는 값. 그게 n번째 항이라는 거죠. 자, 2의 n제곱 빼기 2의 n-1제곱. 자, 2의 n제곱 앞으로 묶어내면 1 빼기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결론 뭐예요 이거? 2분의 1 곱하기 2의 n제곱 2의 n-1제곱이 되겠네. 됐죠? 참고로 얘는 언제? n이 2 이상일 때. 그래서 첫 번째 항을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S1 값이죠. 1. 비교합니다. 첫 번째 항 여기 1는 값이랑 같은 거 맞아? 맞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일반항 쓰면 돼. 하고 확인한 다음 같으면 정리하는 거야. 같지 않으면 항상 두 개를 따로 쓰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넘어갑니다. 자, 4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시 SN이 주어져 있습니다. 얘 공비 몇이야? 3인 등비수열의 합이야. 일반항 아니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야.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의 합이야. 그럼 공비가 3이라는 거 알고 있고 S1 1 넣으면 나오는 값 첫 번째 항이겠죠? 몇입니까? 2네요. 됐죠? 그럼 결론 일반항은요. 2 곱하기 3의 n-1제곱이었다. 끝. 다 나온 겁니다. 됐죠? 물론 아까랑 똑같이 SN에서 Sn-1 빼서 나오는 일반항을 쓸 수도 있잖아요. 정리해 주시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또 마무리 잘 해주시고 자 오른쪽으로 아니야 오른쪽 안 넘어가. 50번 문제 봐주시면 자 50번입니다. 50번 문제 봐주세요. 자 마찬가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봤는데 무슨 함수? 지수함수. 그러면 공비가 몇이야? 3이야. 됐음? 그럼 여러분들은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하나 더. 첫 번째 항이 몇이에요? 1는 값 5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첫 번째 항이 5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구나. 됐습니까? 자, 방금 했던 문제들과 이 문제의 차이점을 보여드립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돼요. 아이고.
첫 장이 오고 공비가 3인 등 비수열이니까 내가 이 친구의 일반항을 한번 써볼 거야. 그래서 일반항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 AN은 5 곱하기 3의 n-1제곱. 선생님 답이잖아요. 답이 틀렸습니다. 됐죠? 그러면 SN 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1에서 SN-1 2 곱하기 3의 n-1제곱 빼기 1을 뺀값. 실제로 빼서 n번 장이 얘가 맞는지 다시 한번 검증해 볼게요. 자, 뺍니다. 1은 없어지죠? 자, 공통인수 2 곱하기 3의 n제곱 앞으로 묶어버리면 남은 건 1 빼기 3분의 1만 남겠죠? 그럼 결론 3분의 2니까요. 3분의 4 곱하기 3의 n제곱. 4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표현되겠네. 자, 아까 쟤는 5였는데 얘는 4네요. 왜 그럽니까? 라고 하면 얘가 맞는 표현이야. 이게 맞는 표현이야. 선생님 아까는 그냥 바로바로 넣었잖아요. 맞아. 그 차이를 한번 얘기해 줄 거야. 자, 얘가 맞는 표현이고요. n은 2 이상일 때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이 궁금하면 1 넣어서 나오는 값 5라고 말해야 되고 여기다 1 넣은 값 첫 번째 항 서로 다르죠? 그럼 일반항은 지금처럼 첫 번째 항이 5이고 두 번째 항부터는 공비가 3인 등 비수열인 거야 라고 이렇게 다 써셔야만 답이 돼. 됐죠? 자, 문제입니다. 위에 있는 문제들은 그냥 딱 밑을 보고 공비네 1 넣으면 딱 첫 번째 항이네 오케이 됐잖아 라고 말을 했는데 왜 얘는 그게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할 때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고 오늘 수업 마무리합니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잘 들어봐. 어렵지 않아? SN에서 SN-1을 빼면 n번 장이 나왔어. 됐지?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 더 이거 말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했다. 야, n은 2 이상 숫자들만 넣어야 돼 라고 말을 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S0이 오면 1 넣어서 S0이 오면 이 값은 정의되지 않거든. 됐음? 그럼 궁금한 거지. 만약 여기 있는 식 n자리에 1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했을 때 자, 1 넣으면 나오는 값 S1 빼기 S0은 A1이 되는 거지. 받아들여? 받아들일까? 자, 이때 요 둘의 위치를 바꿀게요. S1 빼기 A1이 S0인 겁니다. 받아들여? 받아들일까? 자, 여기서 봐야 돼.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S0 보이지? 우리 SN이라고 해서 뭐라고 식이 막 주어질 거 아니야. 여기다가 네가 0을 넣어서 나오는 값이 있을 거야. S0 값. 맞아? 그 값이 봐. S1에서 A1은 뺀 값을 의미하거든. 만약 S1과 A1이 같은 값이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얘기해야 돼. S0이 만약 0이면 S1이랑 A1이랑 같은 값이야.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항부터 규칙 갖는 수열이야. 만약 S0이 0이 아닌 이상한 숫자가 나오면 S1하고 A1이 같지 않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얘는 뭐야? 두 번째부터 규칙을 갖는 거야.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을 갖는 수열인 거야. 그래서 아까 등차 수열 합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SN이 주어졌는데 n제곱 플러스 3n 더하기 1. 선생님 상수항이 있네요. 맞아. n자리 0 넣어봐. 몇이야? 1이지. 그 말은 무슨 뜻? S1하고 A1이 같은 값이 아니야. 그럼 첫 번째 항은 따로 있고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을 갖는 수열이었던 거야. 그럼 여기 상수항이 없으면요. 0 넣어봐. 몇이야? 0이지. 첫 번째 항부터 규칙을 갖는 등차 수열이었던 거야. 됐음? 그럼 아까 풀었던 여러분들 문제 45번 SM 보이죠? 보여? n자리에 0 넣어봐. 몇이야? 0.
0 나왔지? 얘는 뭐야? 첫 번째 항부터 규칙이니까 공비가 R이고 2고 1넣어서 나온 값이 첫 번째 항이라고 그냥 보면 돼. 근데 지금 이 문제 50번은 n자리 0 나와 몇이야? n자리 0 나와 몇이야? 0이 아니. 50번 n자리에 0 넣어봐 몇이야? 5 나오지? 맞아? 50번 문제 n자리에 0 대입하면 몇 나와? 아 1이구나 미안. 1 나오죠? 아, 미안해요. 눈 침침해. 1 나왔지? 뭐야 0이 아니잖아. 그러면 무슨 뜻? 첫 번째 항 따로 있고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을 갖는다고. 됐음? 그럼 등비는 이거 어떻게 관찰합니까? 라고 하면 일단 요거 먼저 파악해야 돼. 첫 번째 항부터 되는 거야? 그럼 바로 밀어서 쓰면 돼. 공비 누군지 알아? 1 넣으면 첫 번째 항이야. 일반 항 바로 써. 그럼 얘는요 0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지금처럼 SN에서 SN-를 빼줘. 그래서 계산해줘야 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해봤고요. 기본 문제 어렵지 않아요. 쭉 풀어오시면 되고 앞에 있는 생콩 문제 포함해서 유형들 풀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수업 때 유형 문제 쭉 또 풀어볼게.